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 톡톡입니다. 먼저 시황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지금 이제 IT가 좀 약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살짝 들어오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을 강하게 줬다가 IT가 단기 꼭지 잡았을 때, 바닥주들이, 강하게 돌아섰죠. 그래갖고 바닥에서부터 거의 뭐 50%에서 100%씩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면 화장품, 엔터, 게임 뭐 등등의 이제 뭐 2015년도에 강했던 종목들이에요. 2015년도에 강했던 종목들이 2016년, 17년도에 이제 IT가 올라가면서 이제 소외를 받았다가 이들이 이제 반등을 들어온 거고, 여기에는 이제 바이오도 있겠죠. 이 섹터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눌림이 주고, 지금 보면 이 종목들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통신, 자동차,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뭐 철강, 보험, 그리고 뭐 증권, 뭐 이런 섹터들이 지금 많이 눌렸어요. 많이 눌리면서 추이도 좋고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에너지까지 이제 뭐 에너지에는 신재생 에너지, 지금 이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크게 하면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갖고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건설주라든가 정유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섹터들은 지금 사실 저는 이제 먹을 게 많다고 보고 있지 않고요. 지금 이제 생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통신, 자동차, 이제 뭐 부품주들이나 이제 뭐 중소형주들,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도 PBR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어요. 이제 바닥에서 들어올라왔다 뭐 그런 측면이 아니고 미리 바닥은 잡고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는 이제 바닥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철강 섹터도 많이 올라왔죠, 바닥에서는. 그리고 이제 보험 섹터, 증권 섹터가 거의 뭐 바닥에 근접한 위치에 지금 있다. 잘 찾아보면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섹터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2018년, 2019년에는 소외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IT나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2018년, 2019년에는 이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2018년, 2019년도에 계속 상승 추세를 잡아간다고 보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주도주하고 이제 대장주의 차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자신의 기준에 맞게 정리를 해야 되지만, 제가 그동안 이제 시장을 살펴보고, 올해 내 이제 투자 경험 같은 걸 보고 했을 때 항상 보면, 모두가 함께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시장에서는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도하는 섹터가 있고, 그 주도주는 항상 대형주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대장주는,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옵니다. 근데, 주도주를 잡아내기는 쉽지가 않은데, 어느 정도, 분석을 진짜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장주를 잡아내는 거는 충분히 시장에서 가능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강하게 지금 수급이 둘 다 들어오고 있는 섹터가 운수 장비, 이제 뭐 자동차죠. 자동차, 그리고 조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흐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 업종, 서비스 업종은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거 되겠죠. 이런 거랑 뭐 그런 거 되겠고, 요즘은 이제 유통 섹터들, 뭐 신세계 요즘 날라갔죠. 신세계랑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유통주들은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로는 보면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운수장비, 유통, 서비스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게, 수급에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게 뭐 하나가 더 있는데 뭐 잊어먹었네. 아무튼간 그렇게 지금 수급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들어오고 있고, 장기 바닥을, 운수장비 섹터는 지금 이제 장기 바닥을 거의 잡아가는 추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주도주하고 대장주의 차이,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하고 대장주는, 주도주랑 대장주는 말하기 나름이에요. 다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 그냥 말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제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주도주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나오고요. 시장을 주도하려면 시가총액이 커야 돼요. 그래야 그 섹터를 같이 들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잡혀 있으면 그 주도주 밑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이제 큰 수익을 이제 낼 수 있는, 이제 우리는 이제 코스닥 쪽에,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항상 코스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움직이고, 코스피가 움직이고 코스닥이 움직이고, 코스닥이 주도하는 장세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주가 한국 증시에서는 이제 뭐 기술주가 지금 뭐 이제 IT를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팡 뭐 이래가지고 무슨 IT 섹터들 뭐 구글, 아마존, 구글이 이제 뭐 구글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뭐 아마존, 페이스북, 요즘은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인공지능부터 해서 다 이제 시장을 주도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미국 증시는 나스닥에 다 돼 있단 말, 다 나스닥에 이제 편입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뭔가 될 만하면 코스피로 다 날라가. 그래서 대형주들이 먼저 시장을 주도를 하고, 메이저 세력들은 항상 그쪽에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해요. 왜냐면은 이게 파생에 대한 이제 연결고리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면 되겠죠. 주도 섹터는 이제 중간중간 이제 매매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잡아가면 되겠고, 제가 IT를 꾸준히 올해 내내 올해 초부터 계속 이제 쳐다보면 안 된다 그랬던 이유가, 바닥을 탈피하고 나서 올라가는 시점이라 꼭지를 언제 잡을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IT는. 그래서 쳐다보지 말자 그랬고, 어느 정도 꼭지를 잡힌 흐름이 보이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시장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뭐 삼성전자가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너져 버리면 시장이 끝나는 건데, 일단 지금의 대세 상승장은 끝나는 거죠. 그럼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 그냥 상승장으로 끝나는 건데, 대세장이 이어진다고 봤을 때 IT가 크게 무너지긴 힘들죠. 왜냐면은 시총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을 지탱하고 있는 이제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이 머물고 이제 새로운 주도주들이 부상을 할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포인트를 짚어야 이제 절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2017년 주도주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섹터죠. 이제 IT예요, IT. 그 중에도 이제 하드웨어가 같고, 소프트웨어는 조금 처져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IT, 지금 하드웨어 쪽을 따라서 움직일 종목들이 많은데, 소프트웨어 쪽도 우리는 비중을 뭐 약간만 실는 거고 쳐다보지 말자 이거예요. 왜냐면은 IT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는 이제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이제 다른 섹터들이 그에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급이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게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2017년 주도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어요. 대장주는 BH였죠. 그러니까 BH 바닥에서 이제 1000% 이상 올라간 코스닥 OLED 관련주들. 저번에도 이제 쭉 해갖고 종목을 나열해서 이제 뭐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미래컴퍼니였나? 맞나, 미래컴퍼니? 그리고 뭐 등등의 종목이 있죠. 뭐 미래컴퍼니, BH 등등의 무슨 OLED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뭐 거의 1000%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그 BH나 이런 그 다음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을 우리가 읽고, 우리 이제 그 흐름을 이제 맞춰서 운영을 하면 되겠죠. 2017년 주도주는 2015년부터 바닥을 딛고 2016년에 기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 부각을 받았죠. 2017년에 부각을 받은 건 실적이 터져서. 그러니까 실적이 폭발할 거라고 다 예상을 해서 2015년에 바닥을 잡고 2016년에 상승을 어느 정도 해주고, 그러고 2017년에 실적에 더불어서 이제 크게 시세가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주도주는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 바뀔 시점이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너나 나나 다 IT 떠들기 시작하면 그 IT에는 이제 수급이 끝난 거예요.
남들이 다 알 때는 투자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2015년 주도 섹터는 이제 화장품과 바이오였죠. 화장품 바이오에 돈이 다 몰려갖고 IT는 바닥을 기고 있었단 말이야.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죠. 2차 전지도 일진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이 2015년도에 바닥을 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바닥을 기고 있었던 일진 머티리얼즈나 그 이하의 2차 전지 섹터들, 그리고 IT가 2017년도에 시장을 주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중기 사이클이에요. 2년 사이클. 이게 중기 사이클이다. 그럼 장기 사이클은 이제 10년을 두고 봤을 때는 IT가 지금 자리보다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망하지 않으면 더 갈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1, 2년을 쉬었다가 이제 다시 사이클을 만들고, 또 이제 쉬었다가 또 사이클을 만들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할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고, 이게 주도주가 한번 되면은 장기적으로 주도주로 돌아오는데 빠르면은 거의 한 5년. 주도주가 한번 무너지면 빠르면 3년에서 5년, 그리고 길면 10년 동안 쉰다. 왜냐면은 주도주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쪽 섹터가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공급량이 포화가 돼요. 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진입하는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량이 확대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치킨 게임이 들어가. 그래서 망할 때 망하고 살아남는 데만 살아남는 그 시기가 한 뭐 빠르면 3년에서 5년. 업황이 좀 무너져서 오래 걸리면 한 1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잡아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래의 실적이 어떻게 돌아서고 업황이 어떻게 돌아설 건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주목해야 될 거는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도주가 뭐냐 봤을 때 지금 빤히 나와 있는 것들을 딱 따져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IT는 사실 이렇게 공급량이 딸리고 뭐하고 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공급량이 딸리고 할 게 뭔지 딱 이제 알잖아요. 5G, 그리고 철강.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공기가 안 좋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러니까 철강 기업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뭐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이제 뭐 철강 제품을 생산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산업이 이제 화랑에 들어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이 화랑에 들어서면 철강 섹터들은 거의 좀 이제 기게 돼요. 바닥을 기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철강 섹터가 굉장히 싼 구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금리가 바닥 구간에 있고 뭐하고 있었다니까 금융 섹터가 쳐다도 안 봤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금리가 왜 올라갈까?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보면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 때는 저금리를 유지한 이유가 빨리빨리 빚을 지고 뭐하고 해가지고 좀 뭔가 자꾸 투자를 하고 뭔가 생산을 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이제 인력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자꾸 산업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산업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이제 경기가, 전 세계 경기가 호황이 되고 조금씩 이제 호황이 되면 될수록 금리를 올려가지고 부채 부분을 낮추는 작업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게 이제 예견이 되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은행에서 돈 버는 거는 예를 들어 돈 빌려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빌려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돈을 챙기는 거지. 이제 예대마진. 그걸 창출하는 금융이 이제 기존 금융. 그쪽은 이제 끝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주들은 쳐다보지 말자. 그럼 은행주들 말고 이제 쳐다볼 게 뭐가 있냐.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이 성장하면 당연히 주식시장이 화랑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증권. 그쪽에서는 이제 증권 섹터들이 이제 움직일 흐름이 됐다는 거죠. 왜냐면은 증권 섹터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거니까. 이게 나중에 와요. 증권 섹터가 투자하기가 좋은 게, 대세 상승량이 오고 증시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거래 차익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져다 맡길 거 아니에요. 내 돈 투자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증권주들이 증권 섹터가 이제 화랑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권 쳐다봐야 되고,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채권 같은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보게 되니까, 보험 섹터. 그러니까 보험이나 증권 같은 경우는 부채가 많아도 이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쳐다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볼 게 뭐가 있을까?
얘네들이 다 보면 지금 2017년도에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볼게 자동차. 모멘텀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모멘텀이 확실한 것들 중에 이게 지금 싸고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바닥에 있는 섹터들을 쳐다보고 투자를 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캐치를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는 쳐다보면 안 된다. 왜냐면은 공급 과잉이 인접했다. 여기서 예를 들어 100%가 더 가든 50%가 더 가든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게 한계 마지노선이란 말이에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항상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때 바닥이었던 섹터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화장품과 바이오 섹터가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품과 바이오 섹터를 이제 뜯어보면 지금 거품이 들 빠졌어. 2015년도에 이제 고평가가 엄청나게 확대됐던 그때 고평가 부분이 아직 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승 탄력이 이게 어느 정도 좀 한계의 마지노선까지 지금 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좀 이제 길게 들어오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를 만들어서 갈라 그러면 시간이 아직도 한 3년에서 5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 생겨왔던 IT가 2년 후에 주도주가 됐죠. 2015년에는 화장품 바이오가 갔고 2년 후에는 이제 IT가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뭘까를 생각해보면 오래 쉬었던 통신, 그리고 나서 쉬었던 철강, 그리고 보험, 증권, 뭐 이런 섹터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쪽 섹터에다 이제 우리는 지금 자금을 이제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죠. 2년 후에 주동추는 이제 자동차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2018년도에는 아마 통신 섹터가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기술적 분석법에 이제 대입을 해봐도 그러고, 기본적으로도 그런 포지션을 지금 취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주도 섹터는 항상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시장에서 기대감이 없으면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어도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저평가 종목들만 쫙 사가지고 그냥 뿌려놓으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집중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거잖아요. 수익률을 끌어올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기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2년, 1년, 2년.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중기 포지션이에요. 중기 포지션을 버리고 가기는 힘들다는 거야.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심리를 다스려야 되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갈 건데 지금은 꼼짝도 안 해. 지금 자리보다 한 30%, 50%, 5년 후, 10년 후에 더 빠질 수 있어. 이런 종목들 사라 그러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기 포지션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잡고 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포지션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주도 섹터는 항상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는 자율주행차, 전기 수소차, 그리고 통신은 5G 모멘텀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모멘텀은 일단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모멘텀이에요. 근데 아직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도 지금 쳐다를 안 보고 있는 거죠. 먼저 움직이는 것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IT 갈 땐 다 IT만 쳐다보다가 지금은 이제 바이오가 가니까 전부 바이오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약 바이오만 쳐다보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다른 걸 보자 이거죠. 물론 바이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가 끝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IT처럼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유는 말씀드렸었고, 2015년에 이미 대장주였다. IT하고 바이오하고 화장품은.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고평가 부분을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받고 있는 부분이라 그 고평가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에는 크게 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화장품 섹터가 평균 지금 PBR이 뭐 5배에서 10배 이렇게 돼요. 5배에서 8배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 주도주로 접어들려면, 그러면 이게 100% 가려고 그러면은 PBR이 8배에서 16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LG생활건강 같은 거.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0%, 20%, 30%야 뭐 더 갈 수 있겠지만 100%, 200% 확대해가면서 가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PBR이 지금 뭐 0.5배, 0.7배 이래요. 그러면 이 종목들은 더블 가봐야 그냥 기본 가치 받는 거예요. 자, 모멘텀을 딱 따지고 봐도 지금 화장품이 중국 6커라 그래? 6커가 돌아와봐야 화장품이 팔려봐 얼마나 팔리겠어요.
자율주행차, 전기, 수소차 얘네들이 나가는 것만큼 그만큼 뭐 마진 측면으로 봤을 때 더 크다고 볼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 크긴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공룡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진짜 조그만 기업이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미 공룡이 되어 있는데 그럼 주도주가 없으면 대장주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주도하는 주도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있어야 대장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대장주는 절대 수익률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주식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에 이제 우리는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종목들을 모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주도주가 2015년도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IT가 이때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바닥을 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돌아섰죠. 2015년을 찍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때가 최저점이었어요. 역사적 저점은 이때 이후에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전에 나온 역사적 저점은 이건 이때 당시 2011년도에 이때 또 이제 IT가 주도주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이게 지금 바닥을 찍기 전에 이미 2011년도부터 지금 IT 흐름은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IT 흐름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015년에 바닥을 찍고 이제 강하게 추세를 돌려놨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따라서 삼성전자가 먼저 바닥을 찍었고 강하게 각도를 세우고 나서 조정을 받는 그 시점에 SK 하이닉스는 2016년도에 바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BH를 보면 2008년도에 300원 하던 주식이에요. 그게 지금 25,000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바닥도 2016년도에 나왔죠. 삼성전자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가 힘을 실어주면서 얘네들이 주도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이미 주도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 주도주가 확대된 거예요. 왜 실적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이제 방송에서 전부 다 홍보하고 이런 구간은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는 이미 늦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BH는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절대 수익률로 보면 BH가 이 구간대가 얼마였냐면 BH가 이 바닥 구간대가 2,000원이었어요. 2,000원 구간대였단 말이에요. 2,000원짜리가 2만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 이상 여기서 뭐 10배 이렇게 갈 수 있겠냐고. 못 간다고. 이건 이제 무너져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서 그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이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고 이렇게 내려가기도 지금 힘든 구간이라고 봐요. 왜 내려올라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공급 과잉 부분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되고 이제 실적이 계속 줄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실적이 줄더라도 흑자는 계속 쌓일 거니까 기업 가치는 커지면 지금 고평가 부분이 해소되면서 다시 저평가 부분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IT 이쪽 하드웨어 쪽이 가장 안 좋은 시기에 SK 하이닉스는 다시 바닥을 잡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 우리는 IT는 지금 쳐다보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라는 게 제 관점인 거고 여기서 더 가든지 말든지. 그리고 나서 저는 11월달 10월달에 이미 꺾일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10월달에 고점을 잡고 그 자리를 회복을 못하고 있죠 현재. 저는 이 자리는 돌파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돌파를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는 한 300만원 갔다가 눌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 이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한다 그래도 이게 뭐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해서 지금 자리에서 무슨 뭐 100% 50% 100% 이렇게 가긴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고평가가 굉장히 확대되는 구간이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뭐 공매도라도 때릴 수 있으면 때려야 되는 그런 포지션인 거죠. 그러니까 IT는 그럼 끝났다 그럼 지금 들어가봐야 먹을 것도 없고 간다 그래봐야 먹을 것도 없고 리스크가 훨씬 크니까 일단 매매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될 거냐.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자고요. IT를 따라 움직였던 게 이제 통신 섹터란 말이에요. IT가 부각받으면서 IT만 갔어요. 통신 섹터도 2016년도에 바닥을 잡았단 말이에요. 자, SK텔레콤, LGU+, 그리고 KT. 이때 바닥을 잡았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돌아서니까 통신 섹터들이라고 아예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죠. 움직였단 말이에요. 움직였어요. 상승 탄력이 가장 컸던 건 LGU+고, 그리고 바닥을 LGU+와 SK텔레콤이 비슷한 시점에 잡았죠. 상승 탄력이 가장 컸으니까 이번에 뭐 통신료이나 뭐 이런 악재 나오면서 가장 빨리 내려온 거고 SK텔레콤은 좀 이제 더디게 내려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G 모멘텀이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
먼저 움직일 거예요. 주가는 먼저 움직이고 나서 실적이 확인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그 고점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죠. 실적이 나오는 시점은 2019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5G. 5G에 대한 이제 뭐 통신 장비도 막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시점은 2019년이에요. 그럼 지금이 딱 어떻게 보면 딱 이번 올해 2017년도가 거의 2년 전이었다는 거죠. 딱 거의 바닥 시점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2016년도부터.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지금 IT처럼 이렇게 터질 수도 있어요, 실적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굉장히 많이 가겠죠, 지금 자리보다. 200%는 갈 거란 말이에요. 일단 주도주들이. 그러면 이 주도주들을 따라갈 그 대장주들. 그럼 대장주들을 우리는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되겠죠. 물론 이 주도주에도 12월까지는 배당을 다 많이 주니까 통신 섹터들은 배당 매력까지 있죠. 그럼 우리는 이 기회에 11월, 12월에 이 통신 3사는 무조건 모으고 가보자. 차분히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이제 배당 받는 시점 맞춰서 이제 보유를 하고 가보자는 관점인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18년 대장은 아마도 통신 섹터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통신 섹터가 안 된다 그러면 2019년 대장이 되겠죠. 2018년도에 통신 섹터가 대장이 안 되면 2019년도에 대장이 되겠죠. 5G라는 모멘텀은 지금 4차 산업 중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부각될 섹터이기 때문에 이건 뭐 예정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 자동차 섹터는 이제 통신 섹터가 먼저 움직이면 2019년에는 이제 2018년도, 17년도, 18년도에 바닥을 잡고 있다. 2017년도에 저는 바닥을 잡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구간, 1년 동안 이런 구간의 상승을 만들어 주고 나서 눌림목 구간 나오기 전에 지금 이런 생바닥 자리가 지금 자동차 섹터지 않을까. 왜?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 수소차. 이쪽에 대한 모멘텀은 확실하잖아, 이거는. 그리고 나서 이게 실적이 터지는 게 2020년도 터진다고, 2021년도 터진다고 보고 있죠. 2021년도에 이제 실적이 터진다고 보고 있어요. 왜? 이때가 이제 자율주행차 나온다 그러니까. 이 차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품들 엄청나게 공급이 될 거고. 이때부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는 자율주행차로 다 바뀌어 갈 거란 말이에요. 이 흐름이 얼마나 빠르게 올지 더디게 올지는 아직 모르죠. 미지수인데 이게 더디게 오면 주도를 오래 해갈 거고 시장에서. 이게 만약에 빠르게 1, 2년 안에 무슨 뭐 갑자기 뭐 차가 다 바뀐다 자율주행차로 이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차가 바뀌어가는 그 시점에 엄청나게 실적이 나오겠죠.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은 2021년, 2020년도일 거란 말이에요. 2020년도, 2021년도부터 이제 실적이 진짜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고 2020년도에 이제 전기차, 수소차가 먼저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자율주행차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패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미래 가치가 지금 보이잖아. 이쪽에다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이제 IT가 다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합이 되고 다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확실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럼 이쪽에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하자는 거죠. 자, 2016년도에 함께 통신 섹터는 지금 바닥을 잡았어요. 2015년도에 먼저 IT가 바닥을 잡았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통신 섹터가 바닥을 잡았죠. 자, 2017년도에는 지금 자동차 섹터가 바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2015년도 저점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기아차는 뭐 통상임금이니 뭐니 해가지고 악재 두들겨 맞고 뭐하고 하면서 더 빠졌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2015년도에 함께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여기서 더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더 싸진 거지.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부품 쪽에서는 이제 대장으로 봤을 때 가장 바닥에 있는 거고 먼저 바닥을 잡은 건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차, 그 다음에 현대위아라고 봤을 때 여기서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아마 이 갭을 메우면 기아차가 먼저 갈 수도 있고 현대차가 먼저 움직이고 기아차가 쫓아갈 수도 있고 결국은 이 수익률은 갭을 메우면서 함께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선택사항이죠. 자, 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동차 쪽에 더 비중을 줄 거다. 아니면 먼저 갈 놈들 통신 섹터에다 먼저 집중을 해놓고 거기에서 수익 나는 걸로 자동차를 이제 바꿔가며 모아갈 거다. IT에서 먼저 배팅을 해서 IT에서 수익을 크게 낸 사람들은 이 수익을 덜어서 통신이나 자동차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우리는 IT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때 바닥에 IT를 모을 수가 없었어, 우리는. 왜? 그때는 커뮤니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신 섹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신 섹터를 지금 모아가고 있죠. 자, 자동차 섹터도 모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통신 섹터하고 자동차 섹터를 모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 포트에 들어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익을 챙기고 나와서 아니면은 잘라내고 나와서 지금 다시 진입할 시점을 보고 있으면 일단 모아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유할 거는 그냥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는 거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바닥을 잡아가면서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 후자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리스크를 해소하고 수익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방향성이 틀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시간만 흘리면 되잖아. 1년, 2년만 우리는 버티면 된다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될 거예요. 주가가 움직임이. 자, 과거의 차화정 시대가 저는 이제 다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에 자동차 섹터가 이제 먼저 움직였고요. 그리고 화학 정유 섹터가 대장으로 4년을 상승을 했어요. 이 자동차 섹터가 2008년도에 생바닥을 잡고 가장 많이 올라서 이제 자동차 섹터가 이제 대장으로 이제 주도주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화학 정유 섹터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이제 조선 섹터가 많이 움직였고, 태양광도 어떻게 보면 화학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기름, 석유, 이런 걸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화학 정유 섹터보다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이 먼저 부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학 정유 섹터가 이제 뭐 유가 폭등하면서 경제가 좋아지니까 유가가 폭등하면서 이제 같이 갔어요. 자동차 섹터나. 이런 흐름이 지금 이제 다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정유 섹터들, 화학 섹터들 지금 어때요? 엄청 전망이 좋잖아요. 근데 이 섹터들은 지금 너무 공룡이에요. 많이 가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전 세계에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빠질 것 같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가 이제 주도를 할 거고, 어차피 미래 산업에서는 그 자동차가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5G가 먼저 깔려야 돼. 그럼 먼저 깔려야 돼. 우리는 5G에 지금 집중을 하자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아예 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관심을 두면서 계속 매매 대응만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매매를 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차곡차곡 쌓이는 수익을 장기 보유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는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데 그 대안으로 우리가 항상 투자는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이런 부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전기차가 나왔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갑자기 발생을 해서 자동차 기업들이 몇 개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미래의 일이라서 예측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우린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도 쳐다보는 거고, 증권 섹터도 쳐다보는 거고, 또 게임 sek터도 쳐다보는 거고, 엔터도 쳐다보는 거고, 그리고 뭐 전자결제 뭐 이런 것들도 쳐다보는 거. 그렇게 해서 계좌 포트에 이제 비중을 나눠놓고, 통신 섹터 같은 부분도 이제 비중을 나눠놓고,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흐름이 더 좋은 쪽으로 집중을 해가면서 이제 포트 운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계좌 수익률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절대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있겠지만, 트레이딩만 너무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트레이딩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면서 좀 급등이 나오게 되면 조금 챙겨놨다가 급락이 나오면 좀 비중을 많이 실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계속 수정 보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지금은 저 혼자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회원분들 중에도 뜻이 맞는 사람들은 이제 같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점점 확대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도 입히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 구조를 이제 전반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늘어나면 당연히 자산은 투자를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가격의 절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의 절대 원칙.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 건데, 1만원대부터 1000원까지 10비중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1만원대부터 사서 1000원대까지 10비중으로 나눠서 매집한다면 일단 5000원 가면 본전이에요. 그러면 손실을 50% 보고 있다 그래도 1000원까지 내려가는 구간까지 비중만 나눠서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절반만 가면 본전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근데 만원에서 1000원까지 갔다 그러면 이거 50% 내놓은 게 아니죠. 90% 내놓은 거잖아. 그럼 1000원에서 2000원만 가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쵸? 만원에서 1000원까지 내려가면 90% 손실이야.
90% 손실이죠. 근데 1000원이 1만원 가면 이거는 1000원 1만원 가면 몇 프로 손실? 900% 수익이잖아. 이게 가격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단선이 어딘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이하로 떨어지면 기업이 망한다고 봤을 때 왜 저평가주를 찾아야 되냐면 기업이 망한다고를 우리가 투자금을 완전히 손실로 확정을 지으려면 기업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주식 가치는 계속 남아져 있으니까. 그러면 기업이 아예 망한다고 봤을 때 망하지만 않으면 지켜질 가격이 어딘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PBR이 1 미만일 때는 청산가치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PBR은. 그러면 지금 밸류를 많이 받고 있는 지금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밸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이오시밀러가 복제약이야. 근데 그쪽이 복제약 부분이 이제 굉장히 시장이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고 뭐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까 셀트리온이라든가 무슨 삼성바이오 뭐 이런 데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동반되지가 않으니까 고밸류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고밸류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성장 가치 부분이 미스가 나게 되면 리스크가 엄청나겠죠. 예를 들어서 신라젠 같은 경우 표적 항암제인가? 뭐 그걸로 해갖고 뭐 10조 가치가 되니 뭐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조 5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조 5조까지 그냥 기대감 하나로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표적 항암제를 딱 내놨는데 갑자기 그게 시장에서 가치가 무슨 뭐 1조밖에 안 된다, 5천억밖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주가는 80% 90% 빠지는 거라고. 왜? 가치에 따라 연동하게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표적 항암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가치가 15조가 된다. 그랬으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 10년 후에 15조가 된다. 그럼 10년 후에 5조가 예를 들어 한 4년 후에 5조가 된다. 가치가. 그리고 10년 후에는 무슨 뭐 20조가 된다. 그러면 지금 시총이 4조면은 3년 후, 5년 후에 가치를 지금 주가로 반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밸류 주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도주는 항상 저평가 종목들에서 나와요. 저평가 섹터에서 나온다고. 그 중에서 미래 모멘텀을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격의 절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비중을 나눠 놓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 기업이 전 산업이 다 망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일시에 다 망할 수는 없어요. 국가가 무너진다 그래도 그 중에 살아남는 기업들이 나와요. 그들로 인해서 다시 국가가 일어서는 거고. 그러면 비중만 잘 조절을 해놓는다 그러면 어떤 놈은 1,000원, 만원에서 1,000원 가는 종목 혹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도 1,000원에서 만원 가는 종목을 하나 갖고 있고 만원에서 1,000원 가는 종목을 90% 갖고 있어도 본전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기업을 분석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쪽이 확률이 더 높을, 이쪽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볼 확률은 장기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무슨 뭐 몇 프로 수익, 뭐 10% 수익, 20% 수익, 30% 수익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운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IT는 끝났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한 2년 정도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보다 일단 통신 섹터가 지금 통신 섹터보다 자동차 섹터가 절대 수익률에서는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 분석에서 이제 판단이 부족했던 부분은 IT의 흐름을 제약 바이오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번 주도주였던 섹터가 다시 주도주가 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럼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바이오가 지금 주도주로 부각을 되기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 6개월 뭐 이런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년 6개월 뭐 이런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2년 이상 이제 내리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 수 있을 만큼 바이오 섹터가 매력적인가를 살펴봤을 때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 만약에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이끌어버리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은 바이오 섹터가 셀트리온 같은 게 지금 자리에서 200% 300% 가버려야 돼요.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게 지금 자리에서 200% 300% 가버리면 지금 PER이 120배예요.
그러니까 매출 뭐 이런 게 갖고 나눠보면 120배란 말이야. 120년 벌어야 지금 셀트리온 벌 수 있어. 근데 이게 300%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PER이 뭐 400, 뭐 600배 이렇게 돼야 돼요. 600년 벌어야, 지금 버는 돈처럼 해갖고 600년을 벌어야 이제 지금 기업 가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셀트리온 300% 가버린다 그러면. 아니면 실적이 뭐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성장 가치가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가, 예를 들어서 바이오시밀러가 이게 대박이다, 이 시장이 대박이다 그럼 전 세계에서 뛰어들겠죠. 그리고 또 바이오시밀러라는 건 굉장히 투자가 오래 들어가야 되고 그 회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금방 이렇게 확대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약,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끝날 때 셀트리온은 무너져요. 셀트리온도. 그 약이 끝나는 시점이 어딘지까지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판단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참 제약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그 섹터 내에서도,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그 중에 싼 거, 그 중에 모멘텀이 좋은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로 투자를 한다 그래도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투자기가 조금 거슬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투자기가 거슬린데 셀트리온 제약이라고 있죠. 이제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에서 이제 신약 개발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약으로 만들어서 팔겠다 해갖고 만들어 놓은 게 셀트리온 제약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또 다르죠. 얘는 지금 PBR이 3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매출이 이제 확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하면 이제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은 이미 움직여 놓은 상태잖아. 이 저평가원에 들어섰다가 지금 갑자기 뭐 급등해버려갖고 PBR이 높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측면에서 고평가에 와 있다는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밸류에이션이 맞춰져 가는 그런 흐름을 우리는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바이오는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냥 일정 부분만 그냥 가져가는 거. 계좌에 뭐 예를 들어서 5% 미만 많이 가져가봐야 5% 정도만 가져가는 거고, 얘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포트에 실을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IT는 이제 고평가가 시작되고 있고요. 이제 고평가가 들어섰어요. 지금 IT는 고평가가 시작이 되고 있고, 통신 섹터는 저평가, 자동차 섹터는 절대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절대 수익률로 봤을 때 우리가 토탈에서 투자를 해서 기간으로 쪼개놓고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섹터는 아마 자동차 섹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 통신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갈 건데 먼저 갈 거기 때문에 기간으로는 좀 짧아서 땡길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잘 분산을 해놓으면 이 모든 걸 다 챙겨갈 수 있지 않냐. 이 관점인 거예요. 모멘텀이 확실한 건 지금 통신하고 자동차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증권 섹터도 사실 뭐 완전히 확실하다고 보기 힘들죠. 근데 대세 상승장이라 해서 지수가 많이 갈 거다라는 전제 하에 증권 섹터는 괜찮을 거라는 거지.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불확실성이 없는 섹터는 통신 섹터하고 자동차 섹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 이제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1500에 도달한다 봤을 때 저는 이 정도 보고 있어요. 코스닥은 일단 1000포인트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15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버블이 확대가 되면 4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뭐 단기적인 흐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뭐 GDP 이런 부분들을 대입해서 이제 연동해서 봤을 때 항상 주가는 그 정도 움직이더라 라는 걸 보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봐도 이게 뭐 주가가 그날그날 들쑥날쑥하고 뭐하고 하는 것 같아도 지수가 항상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더라 라는 걸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가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그 가치에 맞춰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더라 라는 거를 그동안의 데이터, 과거 데이터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끝났잖아요. 이게 분석을 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아무런 생각도 없이 누가 이거 사라 그러니까 이거 당장 올라갈 거다. 한 5% 올라가면 겁내고, 한 20% 30% 올라가면 이제 빠지면 수익 다 반환하니까 팔아야 될 시점 찾아야 된다 그러고 이제 막 손이 발발 떨려요. 한 30% 올라갔다 한 15% 빠지면 그때 팔 걸 하고 땅 치고 후회하고 이런 식의 이제 투기적인 매매는 앞으로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가 분석으로 인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투자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유는 분석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분석이 틀렸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분석이 100% 다 맞을 수는 없죠. 근데 분석이 틀렸을 땐 그 손실을 감수하면 된다. 손실을 감수해도 수익을 계속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비중 관리를 하니까. 분석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한 부분을 이제 허투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기업 분석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내가 미스가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인정을 하고 손실을 감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절대적으로 이 손실을 감수하려면 이 비중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투자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만 이제 중점적으로 두고 우리가 투자를 앞으로 이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인생이 바뀔 거예요. 전 이 부분을 장담할 수가 있어요.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나도 사람이니까.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단돈 50만원,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놨다 그랬으면 지금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굴리면 투기적으로 내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한꺼번에 벌 수는 있어요. 기회를 만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순간에 큰 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금방 1, 2년 만에 내가 단돈 무슨 100만원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해서 시기가 잘 맞고 운때가 좀 맞아주면 막 200억도 벌 수 있는 게 사업이에요. 그렇게도 벌 수가 있지만 그거는 내가 그릇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벌었던 돈이기 때문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릇을 만들려면 제대로 된 투자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사업도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내 인생을 설계할 때 미래에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라든가 아이들이 이렇게 나에 대한 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투자라는 거죠. 그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를 했을 때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인생 시스템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주식을 한다 그러면 주식 투자 시스템도 필요한 거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투자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게 우리는 자산가로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깨우치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거는 지금 커뮤니티에서 운영한 거는 내가 만들어낸 시스템이지만 앞으로 이 시스템이 지금은 저 혼자 계속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맞춰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부분을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 또 붙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회원분들 중에도 나올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고 자기의 장단점을 입히게 되면 당연히 시스템 여러 가지로 쪼개지고 또 자기의 성향에 맞게 쪼갤 수 있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나오겠죠. 거기에 맞게만 자산 운영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해서는 실패를 할 수가 없다. 주식 투자 10년을 보고 하면 실패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10년을 보고 우리가 100종목을 샀다고, 과거에 10년 전에 100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손실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거, 우리가 절대 수익률에 대한 그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입히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땐 2년 기준으로 손실을 보긴 어렵다. 10년을 보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개의 종목을 가지고 섹터를 나누어서 딱 동일한 비중으로 쪼개서 딱 넣어놓고 10년을 돌면 실패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다 어느 정도 시스템을 입히고 그 기업의 평가, 그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2년 기준으로도 손실을 보기 어렵다는 게 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폭락이 아무리 크게 나온다 그래도 2년 이렇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없어요. 앞으로 그런 2년 이상의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2년 이상의 폭락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2년 이상 시장이 폭락해버린다는 거는 기업의 자산 가치가 그만큼 바닥을 친다는 건데,
2년 이상 만약에 주가가 내리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뭐 삼성전자고 뭐고 뭐 다 박살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박살나는 기준이 뭐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망할 거라는 거죠. 기업이 그렇게 우르르 망해버리면 한국 무너지겠죠. IMF 때도 그리고 그렇게 큰 위기였던 2008년도에도 그 하락은 폭락은 6개월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기준으로 계속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고 봤을 때 2년 기준으로 손실을 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제 기준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투매가 시작되는 그 구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종목에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뭐 한 1년 반 동안은 거의 뭐 본전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구간 나오겠죠.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딱 내 자산을 투입을 해놓고 1년을 그냥 갖고 있었어. 그러면 본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시장이 무너졌다고 보고 저평가 종목들을 내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주도주,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뭐고,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뭐고, 자 앞으로 주도할 섹터는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두고 그 내에서 우리가 종목 발굴을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2018년 그리고 2019년 자 2년간 봐야 할 거, 2년 이후에는 포트폴리오가 변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2년간 봐야 될 거는 저는 딱 이거라고 봅니다. 증권 이 정도라고 봐요. 이제 단기적으로 1년 정도 보는 거는 이제 1년간 볼 종목. 그러면 게임, 엔터,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이제 통신, 자동차, 철강, 보험, 증권에 1년 동안은 얘네들도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다른 이제 개별주들, 뭐 여기에는 이제 보험도 이제 보안도 들어가겠네요. 보안 관련 섹터들도 저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 섹터에서 내가 생각하는 건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 자기가 딱 생각했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나랑 생각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파는 거예요. 왜? 심리적으로 내가 돈을 묻어두려면, 투자를 해서 돈을 묻어두려면 내 심리적으로 아무리 빠지든지 말든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섹터와 종목들, 그 믿음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분석을 할 때 이 내에서 나와 생각이 겹치는 그런 섹터들을 찾아보자. 그래서 투자를 하면 이제 1년 후, 2년 후에는 내 계좌는 많이 불어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도주와 대장주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요즘 이제 원래 평일날 생방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금요일날, 내일이 목요일, 내일 모레가 금요일인데 이번 주는 이제 생방을 못할 것 같고, 토요일 생방을 진행을 하고요. 평일 생방은 이번 주는 힘들 것 같다. 제가 할 일이 좀 많아요. 이번 주에 할 일이 좀 많아서 이번 주 힘들 것 같고, 주말 생방을 합니다. 토요일 진행 7시에서 10시까지 하죠. 이제 뭐 10시 조금 뭐 이전에 끝날 때도 있는데 대충 뭐 이때까지 합니다. 토요일 생방은 이제 진행을 하고, 평일은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다. 제가 아프리카 TV에도 공지를 좀 해놨어야 되는데 공지를 못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좀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생방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상은 이제 뭐 내일이고 모레고 계속 시간이 되는 대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그 계좌의 변화, 조금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 뭐 우리가 그동안 모아놨던 데이터들은 계속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좀 크게 보는 종목들도 이제 슬슬 나올 시점이 됐으니까, 내후년부터는 우리가 수익 보고 그 매매 스토리, 그 종목을 매매해서 왜 보유를 했고, 왜 이렇게 가지고 갔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 시점에 보유를 했고, 자 우리가 트레이딩은 어떻게 했고, 또 그냥 보유하고 가는 적립계좌에서는 어떻게 보유를 해갔고, 이런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이제 업로드를 내년에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면서 스스로의 투자에 입히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할게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은 나에 대한 사랑이다. 그럼 이제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